네, 안녕하세요. 자, 2021년 7월 15일이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후 9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회원님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 이스앱 지수, 역시 누스에는 팔아야 하나 봅니다.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스앱 지수 10% 물려 있는데, 갑자기 오늘 빨간불기 뜨길래, 토론방 가서 스푸트니크 들어온다고 해서 3%에 물 탔는데 4%까지 올랐다가 다시 1%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금액만 커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셉 지수 한번 봐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황 대표가 여기서 언급하고 어떤 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지극히 제 개인 생각이고 이걸 정답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제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본인이 들으시면서 뭐 이건 일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자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건 내가 들어도 논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전에 써먹을 수 없다 그러면 버리세요 자꾸. 그러니까 버려나가는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기법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거기 쏠림 현상이 되게 많아요.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특정 종목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다른 종목에 적용했을 때는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다도 위험의 리스크를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응의 기준점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확률에 입각한 통계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수앱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넓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 그 다음에 펀더멘탈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요. 지금 저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슈에 손이 간 거죠. 손이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추격을 했다. 더 오히려 손해만 더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수앱 지수 지금 연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연봉을 통해서 이 주가가 그동안에 어떤 주가 흐름이 있었느냐. 물론 이제 HTS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뭐랄까 이 기간이 있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도 있는데 2009년서부터 이수앱 지수는 지금 보시면 주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500원을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는 고점을 만들었어요. 35,294원 정도. 그리고 올해 고점은 25,000원 정도까지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14,75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런데 연봉을 보니까 이 가격대가 거래가 가장 많았어요. 지금 가격대가 14,750원이. 그래서 과거에 2018년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이때 윗꼬리를 달고 안착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 하나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2009년에 종가였던 자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시가였었고 2021년에는 고가였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2015년에는 고가 근처였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고가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수앱 지수는 과거에 2011년서부터 약 10년간 동안 주가는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올해 강하게 돌파했다가 25,0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밀려서 이 가격대에서 지금 파동을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늘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매물이 쌓이면서 이 주가가 밀리면 그 매물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지지하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근처가 그러니까 10,000원부터 10,000원 쪽 위에 있는 이 근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항이 있겠죠. 그러면 제2선의 지지하장으로 밀릴 수도 있겠고 여기를 또 다시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 10년간의 저항을 맞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착해서 올라간다면 주가는 더 이상 레벨을 높였다. 그래서 주가는 15,000원 이상에서 놀게 된다면 옛날의 영역을 찾으면서 우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차트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수앱 지수의 연봉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어디냐 하면 여기 10,000원대 하고요.
만원대하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는 뭐 전고점, 그 다음에 전고점 이렇게 열려 있겠죠. 이렇게. 항상 차트 분석은 가장 핵심이, 차트 분석에서 가장 핵심은 대응할 수 있는 시장에서 제시해놓은 가격, 이 가격에 대한 그 자리를 확인하는데 가장 강력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원대의 지지, 그리고 지금 가격대의 저항, 그 다음 가격대, 그 다음 가격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제시해 놓은 가격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생각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돌파시켜 놓고 밀리면서 추세선인 뒤로 처지는 추세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면서 지지를 사오면서 이렇게 지지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을 자주 했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수앱 지수는 현재 이 가격대 만원대는 이거에 가깝죠. 이거. 요거에 가깝겠죠. 그죠? 고정된 자리.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도 이거에 가깝겠죠. 그죠? 고정된 자리. 그리고 매물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14,750원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30분님, 나영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자, 요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봉에서는 이런 정도의 차트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하나 더 이제 볼 게 뭐냐면 대추세라고 하죠, 우리가. 이건 추세선에 나타나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그리고 딸몽님 어서 오세요. 여기를 통과했던 올해, 그러니까 만원을 통과했던 기점도 의미가 있어 보이죠. 이런 대추세의 그림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자,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수앱 지수는 연봉 통해서 지금 가격대 매물도 있으면서 눌림일 수도 있겠다.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년은 12달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년을 12개의 봉으로 표현한 게 월봉이죠. 좀 전에 봤던 연봉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있는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데이터를 조금 당겨 보게 되면 쭉 당기면 파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10년 정도의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고점이었던 얼마냐면 한 이 정도 가격. 그게 이제 2018년에 고점이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던 지점. 이 자리가 12,290원 정도 보이죠. 그리고 작년에 고점이었었고 올해 이렇게 눌림을 줬던. 그래서 가격 하나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400원. 그리고 올해 3월 달쯤에 1, 2, 3, 4월 달쯤에 돌파해놨다. 2월 달쯤에 돌파했다가 4월에 저점을 지지하고 갔던 흔적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다시 지지를 하면서 다시 양봉이 나면서 음봉 나면 여기서 머물러 있죠. 그러면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14,750원이라고 하는 데는 연봉에서는 가장 뭐죠? 거래가 많았던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물 차트를 하나 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지금 지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런 정도의 가격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켰을 때 10년간의 이렇게 박스권을 오래 돌파했던 모습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자꾸 지지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요 구역이 지지 가격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좀 편차가 있죠. 얼마냐면은 그 편차값이라고 하는 것은 11,400원에서부터 15,900원까지 굉장히 넓은 부분을 지지와 저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한 가격대를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가격 구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여기가 만약에 15,000원이다. 그러면 15,000원 저항, 15,000원 저항, 그리고 15,000원 지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15,000원을 기준을 두고 15,500원이 될 수 있고 14,900원도 될 수 있고 15,000원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버리면 이렇게 D로 형성될 때가 있죠. 이렇게 가격의 D로 이렇게 여기는 하나의 가격대로 지지하장을 형성하지만 여기는 가격 D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자리를 획소 지지와 저항이라고 표현을 좀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다, 똑 떨어진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도 이런 거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지대 가격이 편차가 좀 넓으면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봐야 되고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넓게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획소에 손절만 나가고 잘못된 대응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그 지지와 저항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야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뭐냐면 얘가 삐죽삐죽거려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하나에 딱 떨어지진 않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파동이 벌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잘라야 되나 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쫓아가야 되나 물타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고요. 시간만 좀 끌어주면 이런 상태에서 끌어주면 이거 나와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힘들어하죠. 알로아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수앱 지수를 보면서 판단해 볼 때는 이런 지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그랬죠. 복잡하고 가격이 넓으면 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도 손절만 나가게 되고 너무 타이트하게 또 잡지 않다면 타이트하게 안 잡으면 또 너무 느슨해지면 그걸 또 빌미를 손절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부분에서는 항상 쫓아가지 않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 가격대가 넓잖아요. 그럼 일단은 항상 황 대표는 끝선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렇게. 그래서 11,400원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11,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항상 기준이 7% 내지 12% 가격대를 들어오야지 잡아요. 잡더라도. 이 이상을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깊어지면 너무 손실이 커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삐끗해버리면 금방 20% 금방 30% 손실 나갑니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항상 이런 원칙적인 내용을 잘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벤치마킹 해보시라는 거고요. 이수앱 지수는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 11,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이 흐름은 눌림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대추세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그 자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죠? 그래서 추정적인 움직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는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수앱 지수는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11,400원까지는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볼게요. 제가 정현님들한테 강의를 많이 할 때 항상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은 이 흐름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렇게 그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전체적이 그죠?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지금 빼꼼 머리를 들고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파동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 항상 여기까지를. 근데 여기는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최종적으로 깨지면 안 되고 이렇게 놀 것이다라고 일단 파동의 범위를 정해놓죠. 그리고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든지 비중을 줄이든지 어떤 그 대응점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항상 이 기점, 흐름의 기점과 흐름에 가까운 지금 현재 가격대를 생각하고 최종적인 그 라인을 생각해보면 이런 정도가 맞겠죠. 그럼 여기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잡아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14,700원과 지금 11,400원은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순히 그 리스크 범위를 보게 되면 저 뒤에 보게 되면 이걸 조금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 바꿔볼게요. 화면에 여기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라벨 숫자를 이거를 파란색으로 보니까 잘 안 보였던 건데
요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가격대가 약 30% 정도의 리스크만 알 수 있죠. 오른쪽에 보면 11085, 그 밑에 마이너스 32.41%라고 보이죠. 그 숫자가. 그게 요 편차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격대를 잡게 된다면 그만큼 리스크를 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잡아요, 이러면. 절대로 안 잡습니다. 왜? 잘못하면 저는 여참은 30% 이상의 리스크를 등지고 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 손절이 아니라 그냥 손실 확정이죠. 그럼 이건 뭐 정교한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 확률적인 매매는 지양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수협 지수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그 흐름을 봐보도록 할까요? 이수협 지수 볼게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신상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중형주예요. 제조 제약이고요. 그죠? 시가총액이 4,8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한 1% 올랐으니까 한 4,900억, 곧 5,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바이오 약품, 희귀전 치료제, 혈우병, 난치성 이런 거죠. 이쪽 계통인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런 그 바이오주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매출 구조나 이런 게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것 빼면은 바이오주는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건 가시화돼 있고 발표돼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소위 말해서 장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됐다 안에다 떠나서 일단 파란색이 진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저는 늘 퀘스천을 찍어요.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되겠느냐 생각했을 때는 일단 내 머릿속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63억, 91억, 43억.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가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매출액이 이 정도면 너무 작지 않나요? 뭔가가 퀘스천을 찍어보는 거죠. 비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정도면 한 몇백억의 매출액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건데 소형주도 이게 200억에서 500억 만드는 회사도 되게 부지기수인데 하물며 중형주 분리가 되는데 이 정도 매출액은 좀 퀘스천이에요. 물론 이제 바이오 제약주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 다 떠나서 조금 퀘스천을 찍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니까 연간 실적도 보면 2018년, 2012년, 2019년 그리고 2012년 요거는 2라고 써 있는 것은 이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 발표한 전망치 평균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맞겠죠, 이게. 그래서 167억. 근데 별 차이가 그리 크지가 않죠. 210억. 그 다음에 250억. 조금은 성장하는 모습은 좀 보이죠. 그죠? 매출액 구조가 자체가. 그러나, 모멘텀 자체가 주가가 이만큼 갈 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선반영되든, 뭐라 그럴까요? 많이 반영이 되든, 과반영이 되든, 덜 반영이 됐든 간에, 조금, 시가총액이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고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 전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 있는지 볼게요. 아마도 오늘 아까 그분이 얘기하신 게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 이 내용인 거죠. 이것 때문에 스푸트닉 관련주 분리된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쫓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슈를 해서 지금 잡을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잡을 것인가 했을 때는 그래도 매매는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홍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월봉이고요. 오른쪽에는 주봉이고 그 다음에 일봉이에요. 삐에님 어서 오세요. 그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격 11,000원대 여기를 줄을 치고 싶어요. 기준을 잡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싶고요. 설령 이 매매가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는 12,500원 이 자리는 깬다면 대응점을 기준으로 잡을 것 같아요. 뭐 이슈가 있든 어떤 간에 그런데 이 기준을 잡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 항상 망설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원칙 지켜나가는 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지키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소위 말해서 얘가 내려오게 되면 저항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때부터는. 이렇게 놀고 저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 지지하 저항이니까 여기는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다면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황 대표 같으면 해볼래? 그러면 저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래가 좀 있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지정저항까지 있죠. 그 다음에 춘샘 라인까지 있으니까 얘는 10,000원까지를 보는데 지금 14,750원이면 한 30% 이상의 뒷배경을 깔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접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면 너무 멀어요, 기준에서, 항상. 너무 멀는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얘가 그냥 급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모르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꺾여버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멈춘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준 대응을 미리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액 지수는 저는 지금 접근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다면 최대한의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흐름이 지금 황 대표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아직 그 1750원도 여기 전에 있던 고점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얘가 내려오다가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밀렸다 다시 저점을 높여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접근하지 지금은 그냥 흐름 자체가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걸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를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12,500원 정도는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가 분석을 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 방법인 거죠. 왜 황 대표가 7%에서 12%를 리스크를 끼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7% 야차하면 10% 되고 10은 여차하면 15% 되잖아요. 근데 15%라고 하는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져요. 그래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잘못하면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굉장히 졸이죠.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아니겠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뭐 타이트하게 황 대표 난 5% 할래.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 기준에서.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5% 한다는 것은 조금 패턴을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왜냐면 시장을 반영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죠. 시장을 반영한 상태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시장의 내용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의사를 가지고 5%, 10% 정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수액 지수 말씀드려봤는데요.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지금 황철종 대표 있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겠습니다.